예, 존경하는 성주 국민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터, 우리 아이들의 살아야 할 땅,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놀면서 안 왔으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정말 쫄아가 웃잡고 싶었더니 어제 김재동 씨가 와가 쫄지 마라 그러대요. 쫄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정당하니까 할 이야기 다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금 또 저하고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운데 정말로 하나하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면서 마침내는 이제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있으셨고 마침내는 이제 조금 더 가면 중국이나 미국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제 만들어 가실 것 같아서 약해요? 소리가 약하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박또박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지만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에서 저하고 함께 우리 기초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지역을 맡고 있는 위원장들 함께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조금 밑에 서시고요. 같이 인사 좀 드립시다. 저 고생하시는 성주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난 7월 21일 날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단단히 밝히고 너희 당 입장도 밝히고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를 밝혀라 하고 저한테 질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출장을 가게 돼 있어서 부랴부랴 그날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 여러분들의 성주 국민들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은 정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편에 서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초반에 외부 세력, 불순 세력 개입 운운 하는 그런 어려울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이 터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늘도 이렇게 뚜렷뚜렷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지금 현재 성주 국민들이 여기까지 쌓아놓으신 것을 험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김재동 씨가 여기 와서 쭉 했던 걸 봤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또렷하고 말도 분명하고 정치한다고 뛰어다닌 제가 자칫하면 뒤기 쪽팔리겠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많이 쫄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쫄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살아야 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말만 없으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제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 자체가 이제 단순히
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의 문제라고 여러분께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주 군민의 열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부로 그렇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잘 살려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옮기기까지는 한 2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외교관은 외교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렇게 각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자는 말입니다. 첫 번째, 김정은과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우린 분명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능력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서 지금은 즐기는 것 같지만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렇게 여론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핵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국민의 열기, 성주 군민의 투쟁을 가지고 끝 모르게 계속 도발해야 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주겠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에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예의도 지키려고 했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그동안 정말로 중국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지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나서주라. 특히 이제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에 그런 여러 가지 도발을 막겠다고 하니 중국 당신들이 더 정말로 바짝 신경 써주면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결국은 신용만 내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제 그래서 당신들 눈에는 성주 군민들의 이런 정말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이 절규가 들리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답할 차례다. 중국에게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북한의 불장난을 막아내도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정치인, 외교부 모조리 다 나서라. 적어도 이렇게 성주 군민들이 이 정말 땡볕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군청 광장에 모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절규하는 거 이거를 그냥 쳐다보지만 말고 중국 당국들에게 너가 자꾸 대한민국 이간질 살 생각 말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그렇게 모든 역량을 모아서 5분에 한번 덤벼보자는 겁니다. 언론에 어제 그저께 보면 우리 당 국회의원 6분이 그날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 가서 토론회를 한다 하니까 그 와가노 중국 아들한테 자리 깔아주러 가나 하고 막 비판을 하던데 아닙니다. 가야지. 그 대신에 그냥 가지 말고 철저히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외교부한테 자료 달라해가 철저히 공부해가 가서 그분들한테 이 성주 국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정확하게 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데 너희도 나서라 이렇게 그분들에게 저는 부탁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미국 당국에게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주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이 참 귀중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지금까지 튼튼히 받쳐줄 큰 기둥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밀어붙이고 주민들한테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찍어 누려서 안 받으면 곤란해.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쏟아부은 여러분들의 정은 고맙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당신들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역대 정부들이 여기를 무엇 때문에 이야기했는가? 한미동맹이 기중하긴 하지만 적어도 두 나라의 처지가 똑같진 않지 않느냐? 당신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웃에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또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고는 북한하고도 허리를 맞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다오.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아도 우리가 좀 알아서 하구마!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피 흘린 투쟁,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가 결코 대한민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치하는 저희들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덕분에 대통령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더 아시게 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처음에는 어찌 보면 와 이렇게 우격다짐이고 와 이렇게 허락도 없이 밀어붙이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이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이 평화를 지키는 그런 자랑스러운 투쟁, 큰 물결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더 잘 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인터뷰 잠깐만. 오늘이 몇 번째 촛불 집회입니까? 이쪽으로. 25번째.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회에, 촛불 집회에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했는데 의원님 지치지 말라고 많은 의원님, 제가 작성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만. 읽어보십시오.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분이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먼저 이창윤이라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제가 부탁할게요. 예. 전부터 6명 와갖고 이제 여자 의원이 중국에 가니까 중국 왜 가냐 이렇게 하니까 뭐 대한민국 파람으로 갈까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 6명이 진짜 있잖아. 큰 소리 치면서 기죽지 말고 딴 당들이 뭐라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요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들어가시죠. 예, 저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죠. 에어컨 시간대 들어가세요. 아니,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소야.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네가 안 받더라. 그러니까 조금 이따. 네, 요 지금 그걸 해야 되니까. 방송 좀 하고 다시 오는. 여기 있잖아요. 예, 저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방금 성주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주민들을 향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잠깐 몇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들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주에 오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후에 성주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주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촛불을 드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 우선 성남 포대도 가보았고 이 투쟁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이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싸움을 진행해가면서 이분들이 고민이 깊고 또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안목도 넓어지는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아까 간담회를 하는데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고요. 국회에 가더라도 더 우리가 더 치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드를 둘러싼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까지 질문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드 배치를 철회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이걸 막아낼 거냐, 이런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약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치까지 오는 데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다. 그건 외교적 노력 혹은 또 정치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중에서는 제가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적어도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들이 정부, 정치권, 외교부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패를 다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민의 힘도 또 여야의 정치권의 힘도 다 빌려 써야죠. 이것은 민족사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이거 정파적인 그런 접근 저는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야3당이 사드 관련 논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조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당론 확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지금 현재 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지금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조금 힘이 들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특히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2주 동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먼저 원인 제공해인 북한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묻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반대 이런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구 영북에서 유일한 선출직 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한테 기대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아까 이제 미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여기는 주로 이제 김형권이죠. 김형권 사드 대책위원이 주로 오셔서 그걸 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제가 심부름해야 될 일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촛불 문화제를 계속 지켜보고 마지막에 지역 주민들과 또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